뭐 등등등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육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재화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일수록 교역재의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교역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역재의 사실 상당 부분들은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조업. 네. 물론 이제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 중에 교역재 비중은 낮고 오히려 이제 관광 수입을 통해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은 국가들을 많이 관찰하게 되는데요. 뭐 그건 또 조금 별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외는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외는 존재하는데 보편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교역재 대부분의 교역재 제조업 부문이죠.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교육재인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 달러를 가지고 대략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인데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어떤 국가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1000달러에 대략 100만 원의 구매력은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가면 구매력이 매우 높아진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이라든가 혹은 대중교통이라든가 혹은 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1000달러의 구매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이 1000달러를 가지고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에 가면 이 1000달러의 구매력은 매우 낮다는 것을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예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매력이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1000달러의 구매력이 여기서 1000달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호텔에서 뭐 한 3일 묵고 식사 예를 들어서 뭐 한 5번 하면 1000만 원을 다 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한국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 여행을 가면 예를 들어서 5일 묵을 수 있고 식사를 10회 할 수 있다면 여기서 먹는 식사랑 똑같은 종류의 퀄러티의 식사고요. 동일한 퀄러티의 호텔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이 비교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똑같이 3일 식사 5회, 3일 식사 5회라고 하는 것을 이 국가에서는 더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력이 더 높기 때문이죠. 다음 예를 통해서 자,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US와 코리아, 한국을 비교한 것이고요. 두 국가 모두 두 종류의 재화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을 하는데 US에서는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4대, 한국은 1대고요. 그 다음에 US에서는 1인당 대학 교육의 생산량이 400시간, 한국은 100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US를 그냥 생산량만 비교했을 때는 모두 4배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 생산량도 4배 많고 1인당으로 평가했을 때,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의 생산량도 한국보다 4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가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동차의 가격은 한 대에 US에서는 $10,000,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1,000만 원이고요. 자동차 종류와 퀄러티는 단 한 가지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서 간단한 이그젬플이니까요. 대학 교육의 가격은 시간당 $200,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전혀 환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를 계산해 보면 1인당 GDP는 우리가 사과와 우리 사과와 또 뭐였었죠? 이그젬플에서 봤던 것처럼 각각의 생산량의 가격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4대 곱하기 $10,000에서 $40,000, 대학교육 400 곱하기 $200 해서 $80,000, 그래서 4만 더하기 8만은 $120,000가 되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자동차 1,000만 원, 대학교육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됩니다. 이 둘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한국에서의 GDP는 자국 화폐 단위로 2,000만 원, US에서의 GDP는 1인당 GDP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1인당 생산량이니까요. 1인당 GDP는 US에서는 자국 화폐 단위로 12만 US 달러 이렇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국가에서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교역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역제는 대학 교육은 서로 교역을 할 수 없는 재화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자동차만 교역한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US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한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똑같은 자동차고요. 똑같은 퀄리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없을 때 운송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굉장히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냥 편의상 US와 코리아가 국경을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럼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동차는 두 국가에서 서로 교역할 수 있는 교역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US에서의 $10,000는 코리아에서의 1,000만 원과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똑같은 자동차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둘의 가격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국제무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Law of One Price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One Price의 법칙 이런 뜻인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일물 일가의 법칙.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을 갖는다. 일물 일가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Law of One Price라고 해서 자동차가 교역이 된다면 반드시 두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가격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만 원과 서로 맞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 원짜리 자동차를 1,000만 원과 맞바꿀 수 있고 $10,000짜리 자동차를 1,0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고 반대로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10,000를 주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이 두 가격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교역제니까요. 그래서 Law of One Price가 성립해서 달러당 1,000원의 환율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GDP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바로 교역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환율이라고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변동성은 사실상 없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장 환율을 적용할 경우에 두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의 변동성인데 이 경우에 이제 변동성의 문제는 보진 않겠습니다만 두 번째 제기할 수 있는 문제 바로 교역제를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처럼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교역제보다는 환율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사실 요소는 물론 이제 교역제에 더하기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시장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겠죠. 사실은 이제 금융상품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금융상품은 빼고 교역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